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우승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를 시작으로 자, 보면 7월에 강시환 매니저가 4일 전기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사명 엠텍, 이번 달도 좋더라고요. 사명 엠텍으로 37% 우승을 차지한 최원범 매니저. 자, 최원범 매니저와 강시환 매니저가 오늘 방송에 여러분 출연합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호 상박의 영예의 얼굴들입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빨간 넥타이의 이호근 매니저입니다. 자, 바로 5월, 6월, 8월 3회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용호상박 역대 최다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호근 매니저도 오늘 출연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희는 최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종가, 퓨어한 수익률이다. 한번 말씀드리면서 용호상박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캔베거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래곤 팀과 함께 합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매니저님들 따뜻하게 오늘 다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처럼 감기 걸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네, 다 났어요. 다 났어요? 네, 다 났습니다. 제일 따뜻하게 입어놓고 몸 관리는 제일 열심히 또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청자분들도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 아시죠? 또 이제 한번 아팠다가 컨디션이 돌아오면은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최상의 컨디션이고 오늘 빨리 방송하고 싶다. 이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프리토크 주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야 만한 그리고 또 시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리토크 주제 공개해 주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계 7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서 대규모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125조, SK그룹도 거의 그 정도의 버금가는 거고요. LG, 현대, 셀트리온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현대차까지 우리나라 굴지 기업들, 재계 총수들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그래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지금 관세 협상 이후에 모든 트렌드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게 되는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국내 생산이라든지 국내 투자는 어떡하나. 국내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우리도 이제 구직과 구인 이런 실업률의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좀 이뤄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예 단절이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환율이 또 안 빠지는 이유들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 이 재계가 약속한 850조 투자, 이건 우리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좀 끼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토크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먼저 나서 주실 분? 일단 제가 또 먼저 좋습니다. 1번 타자니까. 그렇죠. 보통 1번 타자죠. 안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이 850조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많이 들여다보고 좀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혜주 리스트들도 쭉 뽑아다가 이거를 좀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언제쯤 이 미끼를 물려나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미끼를 물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이 저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또 담아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바이블로 봐야죠. 그렇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투자는 그냥 일부 기업들이 투자하는구나 하고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서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투자하고 끝날 줄 알아서 우리 제조업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 총수들이 그래도 또 관세 협상 15%를 맞춰줘서 그런 건지 국내 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좀 이끌어내주겠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게 좀 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그냥 일부 기업 투자라기보다는 한국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재편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보게 되면 강조했던 부분들은 뭐 메모리라든가 뭐 기판, 뭐 AI 데이터 센터 쪽에 집중을 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현대차 또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역시나 로봇 쪽에 집중하는 흐름 나왔고요. 거기다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일부 로봇 공장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로봇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다른 기업들의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네. 모멘텀으로 발휘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SK 무슨 얘기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 오픈 AI랑 같이 좀 우리가 또 인프라의 심장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야, 우리가 흔히 알던 삼성, SK, 현대가 이렇게까지 산업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주나? 라고 하고 문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LG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소부장에다 60조 넣을 거야. 니네가 원했던 소부장 시장 우리가 한번 밀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업 전반으로 완벽하게 재편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매니저님들이 풀어줄 요 시장의 관련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되고 저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꼭 좋아요. 잡아가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850조 어마어마한 투자고 우리 역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돈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그저 걱정이 돼요. 850조. 그러면 정부에서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각 기업들이 각축해갖고 물론 5년 동안의 뭐 돈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뭐 우선 믿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안 움직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뭐 자율주행 같은 거 현대 오토에서 잠깐 움직이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쪽에 450조에 대한 5년 동안의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우선 그렇게 해서 P5 평택 공장을 키운다고 했었는데 평택 공장을 다 짓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갈 게 장비 부분이고 전기 그렇죠. 설비죠. 그래서 그런 장비 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그러한 수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부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용어 상박에서 나올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다고 한다면 추후 그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을 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들부터 말씀드린 내용들 잘 눈여겨서 보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좀 더 매크로적인 부분이나 증시 측면으로 좀 숫자로 좀 보면은 이 4,000이랑 이제 코스닥 900까지 세팅은 끝났고 이제 5,000선, 6,000선도 지금 약간 좀 불안하신 분은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4,000선이랑 지금 900선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으로 그리고 실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방향으로 올라왔다라면은 이 투자들이 앞으로 5,000, 6,000을 넘어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근원적 모멘텀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 7,000을 보면서 저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6,0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삼성부터 시작된 이 대규모의 투자들이 결국에는 이게 단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증시도 지금 우리가 5,000, 6,000, 7,000을 봐야 되는 게 단기 지금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 한다 생각했을 때는 그 마라톤에 내가 지금 체력을 제대로 지금 운동을 평소에 해서 구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동을 통해서 정말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지금 출발했는데 그 풀코스에 지금 기록 단축이 계속해서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했을 때 지금의 통큰 투자들이 결국 이제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 쪽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집중해서 역시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현범 매니저님 봤을 때 반도체 장세가 여전히 또 이어질 것 같아요? 반도체 장세 일단은 메인으로 좀 두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쪽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삼성, LG, 현대차 모두 지금 거기 HD 현대까지. 조선주들도 지금 이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지금 조 단위의 투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교집합은 좋아요. 로봇에 있으니까 로봇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삼성이 450조를 투자한다. 네. 그 왜 투자하겠어요?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가 그래서, 좋으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450조 정도 투자할 정도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무조건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전망, AI가 도래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났다. 그런 점을 우리가 그 힌트를 얻는다면 지금 최근에 좀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이 흔들렸지만 여기서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아마 이제 현대차는 이제 피지컬 AI 쪽에 좀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또 힌트는 결국은 우리 그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쪽 산업에 대해서 유망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우리 국내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뭐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결국 앞으로 우리 산업을 주도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이 부분에서 네.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일단 있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들 네 분 네. 모두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아주 호재성 뉴스인데 일단은 이게 시장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건 방금 이호근 매니저가 삼성전자가 450조를 왜 할까요? 반도체가 좋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는 것은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지금 몇 년 전부터 감산을 해왔던 거를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이건 지금 없어도 못 팔 정도로 반도체 업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네. 근데 지금 증설을 해버리고 이런다면은 아시잖아요. 사이클 산업에서 쭉 올라가다 증설한다고 했을 때가 한 번 악재라고도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걱정할 필요는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년 동안 450조를 투자한다는 거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의 그 부분을 맞춰서 계속 가격을 뭐 60% 인상을 해놓고 그 부분들을 지금 잘 해놓은 상황에다가 2028년도부터 공장이 지어지고 30년까지에 대한 부분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남아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상태에서 그 캐파를 더 키우겠다는 거라서 그때 가면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산업 발전되겠죠. 그다음에 피지컬 AI 커지겠죠. 그러면 또 반도체가 부족해요. 기준이 2030년으로 보면 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30년으로 맞춰놓게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진짜 집안에 로봇 한 대씩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또 역시 쇼티지가 날 거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공장을 늘린다는 거지 그걸 미리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결국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를 기준 잡아서 2030년까지 내가 이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기준을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도 지금 입장에서는 저도 그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왕이면 좀 더 비싸게 팔아먹지 이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엔 추후 그 수요가 또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시장 전망을 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는 거고요. 게다가 또 저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얘기만 나왔는데 현대차 하이브리드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지금 조선 쪽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방산에 대한 수주장고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것까지 열어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단순히 AI 반도체만 볼 게 아니고 산업 전반적으로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걸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뭐 용상박 시간을 통해서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 앞서 어떤 흐름을 좀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로봇, 일단 확실히 AI가 좀 엮여 있는 쪽으로 우리는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토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용호상박 순위 만나볼 시간입니다. 현재 성적표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제가 하루 안 봤는데 순위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호근 매니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1위네요. 퓨처캠이 현재 52.64. 와, 언제 이렇게 퓨처캠이 올랐대요? 퓨처캠 1위고요. 2위 부국증권 19.16%, 한라IMS 18.19%. 2, 3위와 1위의 격차는 너무나도 벌어져 있습니다. 야, 거의 미리 보는 이번 달 1위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현재 포트폴리오 순위는요? 현재 1위, 야, 퓨처캠을 품은 이호근 매니저 37.09% 현재 1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도 백인현 매니저가 타이트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31.54%로 2위고요. 자, 그리고 성하준 매니저 계속해서 탑3 랭크에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4.17%로 현재 1위, 2위, 3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매주 순위가 좀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또 성하준 매니저가 완전 치고 가는 그런 모습 딱 보여주다가 이번 주 또 이호근 매니저님 완전 팡 치고 올라왔네요. 네. 이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아직 마지막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 이야기를 하시기는 그래서 안 웃으려고요. 지금 벌써 웃진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게 나일 것이다. 네, 승리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번 달 지금 저도 좀 전체 순위를 좀 보고 있는데 진짜 치열합니다. 지금 화목도 많이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이고 월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저들의 지금 순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야, 이번 달은 진짜 1위 누가 할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고 아까 단톡방을 좀 보니까 이효근 매니저님, 백인현 매니저가 되게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최다 우승 타이를 이루는 게 지금 백인현 매니저의 목표거든요. 저는 한 절반이 제 목표입니다. 반타자. 반타자 그 최다 우승을 가져가는 네. 거. 그렇죠. 또 이효근 매니저 최다 우승이기 때문에 진짜 이효근 매니저가 이번 달에 우승을 차지해서 최다로 끝이 낼지 이 부분 상당히 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이야기를 좀 갖고 왔을지 먼저 지난달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의 순서로 오늘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 리뷰 어느 종목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오늘 일단 반도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후성 오늘 후성. 가져왔습니다. AS 차원에서 네,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0원대 돌파하면서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 번 더 축하를 드리는데 오늘 자리에서 조금 등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후성을 좀 더 한 번 더 AS를 좀 드리는 건데 자, 반도체 종목도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라던가 좀 뭐 코리아 서킷 한 번 더 갖고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였죠. 근데 먼저 간 반도체들이 오늘은 조금 더 오히려 좀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후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특수가스 쪽에 활용되는 후성이 국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지금의 후성인데 우리 후성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제가 볼 때 등락폭이 나온 거는 리튬0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산산 리튬 가격들이 지금 급등을 하기를 시작했고 거기에 있어서의 지금 한 번에 10,000원대 돌파가 나왔었고 이 10,000원대 돌파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연속 상승으로 나왔거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후성이 지금 가는 길이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된 길에서의 오늘의 캔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한번 고점 돌파 시도하기 전에 이제 한번 눌러주는 말 그대로 지금 눌림목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뭐 워낙에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전체 반등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11월 내내 우리가 관점을 잡아보자 해서 1차 관점이 10,000원대 돌파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금의 9,000원 아래 그럼 다시금의 또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특수가스 쪽에서는 후성이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태니까 후성은 내일도 공략해도 괜찮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용호상박은 뭐 매일 좋은 종목들이 나와서 아유 너는 맨날 상승한 종목만 리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니저님들이 가지고는 왔지만 현재 시장에서 뭐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저희가 AS 종목을 갖고 오기 때문에 후성 저점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성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바로 이제 또 달려갈 수 있는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이번 달에는 좀 이것저것 다 되는 좀 그런 팔색조 같은 종목들을 들고 왔는데 오늘 CP 시스템 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이건 드리도록 또 어디 걸려 있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거의 3개짜리죠. 반도체, 조선, 로봇 관련된 닭다리 수준이 아니네요. 그죠. 예. 재료들 다 뿜고 있고 자 CP 시스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로봇, 조선 산업용 케이블 보호 시스템 관련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 쪽에서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 했을 때는 CP 시스템이 오히려 독보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협력사에 이 케이블을 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GP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럴이 또 되는 게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 쪽에 지금 거점을 또 두고요. 거기서 TSMC를 지금 목표로 해서 영업 활동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있고 테슬라 지금 공급망에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CP 시스템이 어떤 종목이냐 했을 때는 자, 우리나라 국내 거의 유일 수식어를 붙을 수 있는 체인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또 바이럴을 했던 거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선박체인입니다. 선박체인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뉴스 봤을 때도 보면 선박을 연결하는 그 큰 고리들 있잖아요. 네. 그 체인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체인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으로 이제 마스카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쪽이라든가 그 로봇 쪽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의 지금 체인은 지금 CP 시스템이 거기다 실적까지도 지금 마련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매출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도에 얘기 나눴던 그런 지금 대규모의 투자들 상황에서도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여기저기 지금 이제 다시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불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CP 시스템의 이번에 또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고 본격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좀 돈을 벌어가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그런 점들도 재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웨이까지도 이제 로봇 관점으로 공급 계약. 로봇에서는 로보웨이도 공급 계약 체결이 됐는데 현대차 전용 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의 로보틱스 쪽 그리고 삼성전자도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쪽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눌림자리 오늘까지 눌림자리가 좀 많이 나왔죠. 로봇주들. 그래서 눌림자리 마무리 짓고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지금 다시금 또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결국에는 또 순환 매시장이 돕니다. 그래서 로봇 기다리시는 분들, 조선 기자재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좋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5,100원 돌파를 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CP 시스템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뭐 반도체, 로봇, 조선. 지금 오늘 850조 투자한다는 모든 업종에 다 포함되는 기업이고 좋은 회사인 것 같고요.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이 들어왔을 때 크게 올라가는 부분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종목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약해요. 외국인도 좀 수급이 좀 약한 것 같고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 뭔가 재료가 터지거나 뭐 관련된 업종들이 올라갔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 모멘텀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인베스팅 관점으로도 과연 투자가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 관점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긴 하죠. 근데 바이오가 결국에는 만약 조정 기간이 시작이 됐을 때 이번 엔비디아 목요일 실적 발표가 저는 그 전후 기점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결국에는 오늘 조선들이 움직인 거는 조선 기자재들이 움직이기 전에 저는 어떤 선전, 포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원익홀딩스라든 거는 삼형 같은 종목들이 또 매물 정리를 또 시원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신발끈 묶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인베스팅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눌림자리 좀 보면서 가도 될 것 같으니까 CBC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면도 참고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조선도 되고요. 이거 반도체도 되고요. 로봇도 됩니다. 대단한 종목인 건데. 자, 일단 좋아요. 이 세 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근데 이게 강한 하나만 못하지 않아? 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는 이게 데이터 돌려보시면 나오겠지만 조선 움직일 때 명확하게 이제 수급이 또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로봇 움직였을 때도 이 종목이 로봇이라고 그때 이제 한 번 더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또 수급이 또 나왔거든요. 이야,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게 투심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킨 모멘텀이지 않나 해서 실적까지도 좀 충분히 좀 마련된 기업이니까 그쪽으로 다방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만 선택. 이번에 일단 우선순위는 제가 반도체를 일단 봅니다. 반도체. 우선순위로 반도체.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주요 장비사 통해서 케이블 체인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지금 TSMC 쪽으로 어떻게든 지금 같이 추진하려고 마련을 하고 있고 이미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궁극적으로 로봇으로. 네, 먼저 되게 반도체라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전략적인 게 뭐냐면 전에 한번 로봇이 움직였을 때 되게 세게 갔어요. 맞아요. 3일 만에 30% 올라갔고 조선 기자재 쪽 움직일 때 3일 만에 또 40%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되게 모멘텀이 잘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를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선 로봇 한 번씩 해먹었잖아. 해먹었어.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450조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에 지금 삼성전자 납품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엮이면 또 한 번 30%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인베스팅 잘해줘요.
아니 뭐가 종목이에요?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매매해봤고 우리 VIP 분들 한번 해봤는데 좋은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좋은데 인베스팅으로는 모르겠다. 수급이 좀 약하다. 이런 식으로. 강 변호사 좋은데요? 아, 너무 좋은데. 강 변호사 좋다. 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다음에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야, CP 시스템 세 가지를 또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채팅창에는 성호형 뭘 모르네. 세 가지 있는 게 좋죠. 좋은 거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의 이렇게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순서 이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 리뷰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네. 쌈지엔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닥을 다 찍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쵸? 이제는 제 종목을 변호할 때죠. 쌈지엔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밀렸다가 많은 걱정을 하신 분이 계신데 실적 발표 이후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고 오늘 2시에 기관 IR을 했어요. IR을 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에스파, 그러니까 SM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에스파에 대한 이제 피규어를 만들어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좋았었는데 이번에 앞으로 만들 그런 콜라보는 역시 SM 쪽이지만 남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성 아이돌의 팬덤은 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대해 만들어내는 그런 피규어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의 굿즈 상품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쌈지엔터를 지금부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내일 그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합니다. 내일이군요. 네, 와, 내일 바로 상장하는 드디어.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일 핑크퐁 컴퍼니가 지금 공모가 밴드 38,000원에 지금 확정이 됐고 상단인 38,000원에 확정됐고 시가총액 5,80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더블로 시작하면 1조가 넘고요. 따더블이면 1조 7천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피어 그룹인 쌈지엔터가 지금 현재 시총이 5천억이 좀 다운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락바텀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더 핑크퐁 컴퍼니가 따따상을 간다. 300% 올라간다라고 하면 쌈지엔터가 못 올 리 없다. 최소한 20%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종목 꽉 붙들고서 한번 그 부분의 수혜를 받아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 60주선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60주선은 1년선이에요. 1년선을 잘 버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손절가 35,000원 이탈하지 않까지는 계속 분할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게 됐을 때 63,500원 여기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시총 1조인 99,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꼭 붙들고 내일 핑크퐁 컴퍼니의 성공적인 데뷔를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 타이밍이 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매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강시환 매니저가 리사와 티니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리사도 알아봐준 티니핑이라는 리포트 제목을 내걸고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보고 강시환 나왔죠. 매니저가 먼저 했다. 제가 먼저 이 부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쌈지엔터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세를 몰아서 강시환 매니저도 이제 이 한 종목만 팡 하면은 탑3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그 궁금한 종목 Y에서 나왔던 ADC에 대한 얘기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ADC에 또 관련된 종목이자 여러분들의 많은 주주분들의 성안을 바이오? 또 등에 업고 가는 바이오 종목 리가켄바이오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 그러나 이제? 리가켄바이오. 동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ADC 플랫폼 기업이고 월드 ADC에서 베스트 ADC 플랫폼 상을 다수 수상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글로벌 ADC 시장의 핵심적인 니즈가 뭐냐면 내성 극복이자 효능 강화 흐름에 맞춰서 파이프라인 확장을 빠르게 진행 중인 그런 동사인데요. 올해 연내에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오의 3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ABL 바이오,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죠. ABL 바이오가 너무 잘 가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도 주가가 방어해주면서 더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알테오젠이 좀 쉬긴 했지만 리가켄 바이오 잘 방어해줬고 그래서 ABL 바이오가 더 치고 가게 된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3대 당 중에 한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서 알테오젠 지난주에 추천드렸고 오늘은 리가켄 바이오 추천드리는 부분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ADC 약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성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좀 극복했던 부분들이 동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동사의 현재까지 총 14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그 계약의 규모가 9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ABL 바이오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출의 80% 이상이 그 마일스톤을 받는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는 걸로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또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2026년 중국에서 LCB 14에 대한 상업화의 기대가 있어서 인베스팅 관점으로 내년까지 봤을 때 되게 좋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18일 날 알테오전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ABL 바이오가 리가켄 바이오와 기술 이전 그 계약의 규모가 9조 2천억, 9조 3천억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왜 강조해 드리냐면 ABL 바이오 시총이 9조 6천억 원입니다. 맞아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 시총이 6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계약의 그 기술 이전 계약을 지금 마크해 놓은 상황에서 시총이 벌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BL 바이오가 마일스톤을 받았다는 이유거든요. 그렇죠. 그럼 연내에 리가켄 바이오도 그런 소식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밸류가 ABL 바이오와 비슷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업사이드 구간이 40%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커싱 맞춰서 단기적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키도록 부분이고요.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적인 부분, 재료적인 모멘텀 다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늦지 않다. 꼭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에서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잠시 쉬어가는 부분인데 거의 이제 지금부터 한번 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16만 8,5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13만 원까지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딱 떨어지는 가격 2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아유, 좋은 알테오전 갖고 왔어요. 지난주 알테오젠도 거의 뭐 말을 못했는데 그래도 말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당연히 리가켄바요 이제 연말 라이센스하고 기대감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ABL 바이오 친구니까 네.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반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거는 이번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워렌 버핏이 또 이제 그렇죠. 알파벳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AI 거품론을 조금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바이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냐. 반도체 가냐, 가는데 반도체 괜찮냐. 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다가 오늘 반도체 종목을 갖고 올까 바이오를 갖고 오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이오를 갖고 온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AI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수록 SK 하이닉스가 수급을 받아가고 SK 하이닉스가 좀 급등하게 되면은 그 수급을 코스닥에서 많이 끌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끌어가는 수급으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올라갔는데 오늘 수급의 흐름을 보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또 빠지진 않고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양쪽에 다 들어갔다는 부분,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코스피의 반도체에 들어갔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외국인의 수급의 이동이 반도체 하나, 바이오 하나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또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9일에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좀 잘 안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도 해지 방어 차원에서 바이오를 사놓은 게 아닌가 이러한 흐름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바이오가 앞으로도 전도 유망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하신 거 보면 확실히 그 바이오의 해지 차원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전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좀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마치 저희 한미약품처럼. 네, 저는 한약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리가켄 바이오 저는 참 강시한 매니저님께서 확실히 용어 상박에 흔히 얘기하는 이 짬이 있으시구나. 이 ABL과 면역 항암제 쪽에서 이렇게 키를 잘 맞출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시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한번 질문을 짜봤어요. 네. 막상 들여다보니까 실적이 좀 아쉽습니다. 적자. 게다가 영업 현금 흐름이 660억 정도 마이너스예요. 네, 그럼 적자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 배웠던 사람들 입장에서 교과서적으로 이건 위험 신호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갖고 온 이유가 뭐가 있는지. 바이오 종목, 바이오테크 종목 네. 중에서 솔직히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미약품은 뭐 플러스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리가켄 바이오 제약사니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제약사니까. 네. 그때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가켄 바이오는 마일스톤 수령으로 매출의 88%, 약 80%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연내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 내년에도 이제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을 이제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는 또 모멘텀을 먹고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역시 뭐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슈로 튀어 올랐던 그 시총, 밸류를 리가켄 바이오도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키 맞추기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목표가는 20만 원 정해드렸지만 제 최종 목표가 한 25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가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대감만 보고요. 지금 리가켄바이오 ABL은요. 그 뉴스만 봐야 돼요. 업종 특성상.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일단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또 성화준 매니저가 모르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렇죠. 현재는 또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기대감을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150조 성장 펀드 얘기 나왔듯이 거기에 뭐 벤처기업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바이오 올리거든요. 그럼 바이오 3대장 올라갈 수밖에 없다거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부의 기조를 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다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화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볼 텐데 나는 제약바이오를 투자해도 돈 버는 기업을 투자한다. 한미약품 리뷰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한미약품은 원래도 이제 굳건하게 좀 실적 잘 쌓아주는 기업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물론 모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리스크들은 껴안고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게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왕이면 이제 실적을 받쳐준다라 그러면 조금 더 이 단단한 또 견고한 또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또 그에 대한 기반이 갖춰져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지금도 신고가 영역에서 언제 돌파할까 계속 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미약품이 이야기한 근육 보존형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또 근육이 빠지는 이것을 조금 치료할 수 있는 이 차세대 약으로 좀 주목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만약 이게 정말 상용화돼서 근육 보존에 대한 약이 우리 또 어르신들한테 차세대 약으로서 또 이 기준이 된다라 그러면 사실 이 근육이 우리가 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그에 대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미약품은 여전히 저는 계속 홀딩하고 목표가 계속 좋아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다른 범주긴 한데요. 시장의 그렇죠. 분위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에비바이오의 그래파디비도 뭐 장기 지속형 뭐 비만 치료제의 어떤 옵션으로 붙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투심을 더 살리는데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엄청나다고 다르다고 봐요. 봐요? 아니, 저는 엄청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미약품을 꺼내든 것 자체가 이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실제의 기대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이 웬만한 약품을 꺼내놓으면 만병통치약 네. 또는 비만약과 같이 또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집중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화준 매니저는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으로 준수한 흐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실리콘2 가져왔습니다. 차화준 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차화준의 화인데요. 자,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요, K뷰티의 흐름이 바뀌는, 이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라는 흐름들을 좀 따라간다라 그러면 실리콘2가 가장 마지막에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 K뷰티의 글로벌 중심이 예전에는 중국이었다가 바로 직전에는 북미 시장 또 온라인 시장이었다가 이번에는 유럽 그리고 북미 오프라인 시장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 실리콘2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아시겠지만 실리콘2는 유럽 시장, 폴란드에 4,000평대 물류 센터를 지었고요. 영국의 부츠, 독일의 DM, 그리고 뭐 프랑스의 더글라스라는 이런 유럽의 핵심 유통망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3분기 실적에서 유럽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전년 대비 151%. 상당히 잘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서 당일에도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가 자체가 일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흐름이 나오길래 제가 이거 늦기 전에 빨리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실리콘도 좀 갖고 왔고요. 게다가 실리콘2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단순 유통사로서의 흐름보다도 아무래도 이 재고 리스크가 없는 부분에 대한 이점을 또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뷰티 브랜드들이 실리콘2를 거치지 않고서는 유럽 시장과 해외 시장의 다변화가 어려울 정도로 중심을 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B2B 기업의 플랫폼으로서 이
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그리고 북미 온라인 그리고 유럽 북미 오프라인까지 퍼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확장도 상당히 빠릅니다. K뷰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이다 매장을요 유럽 시장에 열어서 거기에서 팝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상당히 많이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 뭐 내년에도 뭐 이태리의 밀라노 뭐 이런 곳까지 패션의 성지인곳까지 계속 확장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한다라는 점이 앞으로 실리콘투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을 더 좀 밀어붙여주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가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직전에도 다중바닥을 일부 형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반등 기조를 찾아가는 중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저항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42,000선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략적인 구간입니다. 49,500원까지 잘라 드릴 거고요. 손절가 37,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도 되게 잘 나왔고 네네. 유럽 매출 너무 많이 나왔고 기관도 거의 뭐 10거래 가까이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그렇죠. 잘 궁금한 거는 지금 화장품도 화장품이고 그러면 실리콘도에 지금 진바닥 대바닥 관점에서 가고 오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걸 한일령에 대한 반사 이슈가 있었죠. 수혜로 또 갖고 오신 건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젠 진바닥이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실리콘2를 소개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빼먹은 게 수급 모멘텀이에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거든요. 11월 들어서는 기관들은 하루 빼고 전부 다 샀고요. 외인들은 오늘 빼고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점. 그러면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반도체 시장에서 도대체 돈 빼서 어디로 갈까라는 걸 봤더니 이제 실적 있고 돈 버는 수출주로 가는구나 라는 걸 봤을 때는 실리콘2가 그 수급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수급에 대한 모멘텀 너무 강하고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한일령에 대한 이 기대감들 반사수에 우리나라 K뷰티 당연히 기대감 실리죠. 그래서 오늘도 뭐 여행주 반응도 했고 뭐 호텔신라 반응했고 그렇죠. 그런 이제 반사수혜주들이 반응을 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거기까지 곁다리 걸르면 좋은데 사실 이 한일령과는 큰 연관은 없어요. 오지 않았어요. 실리콘2가. 예. 게다가 또 유럽 시장에 대한 매출이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 관련된 섹터에 수급이 퍼진다라 그러면 약간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큰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투가 이제 초반에 그 미국에서 나갈 때 네. 그때 잘 나갔거든요. 초반에. 그렇죠. 근데 네. 그 나중에 이제 아마존 뭐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이제 팍 꺾어지는 뭐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커머스 플랫폼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거가 아마 실리콘투가 처음엔 잘 나가도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보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들이 이제 이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실리콘투의 처음에는 이제 약재로 좀 해석이 됐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업자들은 보통 광고비라든가 뭐 재고에 대한 리스크들 이런 걸 껴안는 구조인데 말 그대로 실리콘투는 그게 아니고 뭐 실제 소비 데이터라든가 뭐 가격의 탄력성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통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런 쇼핑몰들에 대한 플랫폼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네, 지금은 일단 유럽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덜어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리콘2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하자면 또 나왔어요? 변호예요, 변호. 실리콘2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게 수임료 받으세요? 아니, 8월 달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에 부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러고서 바닥을 8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고서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온 거 가지고 자리를 잘 잡아놨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기관이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다만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차트의 조금 모습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성화준 매니저가 조금 일찍 가져오진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내일 만약에 밀리면 그때가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바닥 다지면서 수급 들어와 있고 재료 충분하고 실적 좋아진다. 네. 사야죠.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19일에 IR 요거 경영 실적 보고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은 또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찬 매니저 지금 변호 열심히 하는데 CP 시스템에 이어서 실리콘2까지 변호해준 종목 가고 이거 리가캠 안 가면 어떡합니까? 리가캠 가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리가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난이었고요. 자, 채팅창에도 지금 강시환 전문가님은 늘 유쾌해서 참 좋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월수의 분위기 메이커이기 때문에 아유 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하기 편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유금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상과 통틀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역대 1위를 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뷰를 가볼 텐데요. 네. 야.
채팅창에 아까 퓨처 핸섬, 네. 퓨처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벌써 50% 넘는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호근 매니저님 역시 오랜만에 또 이호근 매니저의 이름값 하는 이런 네. 대단한 종목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효자 종목 퓨처캠 리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네. 퓨처캠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 작년부터 좀 준비가 됐다가 이제 바이오장이 나오니까 이제 팍 터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미 이제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존에 있던 전립선 암의 그 제품보다도 훨씬 임상 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회사 쪽에서는 지금 에로를 할 수 있는데 싼 값에는 절대 안 하겠다. 뭐 좀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퓨처캠이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유는 아마 이제 에로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이제 방사선 의약품이 가장 많이 M&A가 됐어요. 그래서 퓨처캠도 그때 이제 방사선 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퓨처캠의 이 정도 기술이라면 M&A 대상도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세게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일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차트 잠깐 보시면.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칼을 뽑은 종목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야.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간다. 네. 5차 목표가 네. 33,4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52.64%.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수익률은 순수한 수익률입니다. 목표가 종가에 딱 맞는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최고가 기준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요새는 몰아서 1등을 각인할 수 있는 네. 1등을 확정시킬 수 있는 종목 바로 오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이오가 풍년이긴 네. 풍년인가 봐요. 맞아요. 네. 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간단하게 이제 회사 내용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려면 이문 노반트라는 지금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좀 미국에서의 주가의 흐름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 희귀 질환 진단, 그다음에 치료제 이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내년에 이제 신약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IMVT1401, 그다음에 1402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임상 결과가 괜찮았거든요. 이 탑라인 결과가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달에는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요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 바로 FDA 승인. 지난해에 그 유한양행인가요? 네, 유한양행이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신약까지 임상 3상 결과 이후에 갔죠. 그래서 한올바이오가 지금 가장 유력한 파마가 가장 유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 살짝 아침에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하는 전략. 일단 43,900원에서 시초가, 목표가는 51,000원, 손절가 3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한올바이오파마 확실히 네. 바이오 기업들의 추세를 잘 따라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네.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계산 바가 큰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좀 꼬집어 드리는 거예요. 네. 2상 임상이 통과가 되고 3상 들어가게 되면 사실 3상 임상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네. 서프라이즈인데 사실 네. 쉽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상 이후에 사실 세론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 한올바이오파마도 이 그에 대한 흐름들 워낙에 이 제약바이오 네. 종목들이 기대감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네. 많다 보니까 그래서 3상 나오기 전에는 좀 약간의 세론 물량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네. 이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그 삼성이 잘 나와 이제 신약까지 가겠죠. 그러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불확실성이라는 분명히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던 회사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 이제 유한양행이 있었죠. 근데 유한양행 결국 예상대로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이런 그 한올바이오도 이제 작년에 임상 3상 결과 나오고 이제 올해 신약 간다 했는데 요게 그 이문노반트가 전략적인 일정 때문에 1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전략적 네, 왜냐하면 이제 경쟁 업체하고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약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 흐름도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작년에 이 회사가 지금 그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유한양행만큼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이문 노바트가 이거를 1년을 더 임상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푹 떨어져 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 잃어버린 1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1년 다 지났다. 오케이. 이제는 다시 이 앞전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네. 자, 또 알테오젠의 엄민용 연구원의 또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또 시간이 많이도 흘러갔습니다.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를 들어봐야 할 시간인데요. 자, 최원범 매니저님 먼저 가주시죠. 네. 자, 오늘 10시 10분 그대로도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반도체 이제 시작됐잖아요. 거기다 플러스로 로봇이라는 조선직을 준비하실 분들 제가 오늘 종목 제대로 한번 또 준비했으니까 CPC센 플러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에도 공개 방송하니까 그것도 같이 시청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원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뭐 삼형엠텍 수익 중인데 화이팅입니다. 더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최원범 매니저가 그런 종목 잘 보기 때문에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시원 매니저님.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죠. 얼리버드 투자라는 방송으로 해서 장전에 미국 시장의 이슈와 뭐 특징주 이런 것들 분석해서 핵심 공략주 3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쌈지엔트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 다 풀어서 내일 아침 8시에 장전 공개 방송 할 테니까 유튜브에서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전략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도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8시부터 같이 좀 대응하고 맞습니다. 핑크퐁 컴퍼니 상장과 관련된 이벤트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좋은 소스 많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시작했네요. 네, 그렇죠. 사실 9시 10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0조 투자에 대한 수혜주들 리스트업 시켜놨는데 반응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말씀드리겠고요. 한민팩트 시트도 아직 반응 안 했어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풀어드릴 건데 주말에도 제가 이거 힌트를 좀 드렸거든요. 그때 시청률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그 내용 담아가시고 앞으로 터지기 전에 선점하셔야 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터지지 않은 이벤트 많습니다. 다 한번 가져갈 수 있다면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퓨처캠으로 현재 네.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좀 중요한 내용 또 녹화를 해놨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와 바이오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자세히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34,000에 추천했는데 지금 거의 12만 원 넘어갔거든요. 제2의 오늘 이스페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야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약속 시간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요일 회식하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모 상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